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복습과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입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고요. 바로 무료 과외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무료 과외방에서는요, 히든 종목명과 다양한 주식 혜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해줬는데요. 다만 아직 외국인의 투자 심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장중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방어로 성공했고요. 4,05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하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강했던 외국인의 매도세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땠는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병민 본부장입니다. 제가 어제 시장이 폭락을 할 때 분명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다행히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마 어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 랠리도 남아 있고요. 내년 연초 랠리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 랠리 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의 복습 노트와 함께 오늘 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셀 때는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항상 예상해 주셨는데 예.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거는 또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신호일까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그랬나요? 오늘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매수는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어제 외국인 매도 1조, 뭐 크긴 하지만 네. 1조 매도한 거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좀 과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어제 낙폭이 너무 과했다. 그래서 네. 오늘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가만히만 있어줬어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강채림 아나운서님이 뭐 매수를 크게 했다고 하셨던 거는 아마 매도를 크게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아마 뭐 장외에서 뭐 대량 거래가 나와서 이렇게 좀 강채림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좀 데이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이 거래소 코스피는 1.43% 올라서 4,0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4,000포인트를 복구를 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코스닥은 오늘도 0.55% 하락을 해서 9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900포인트를 지켜주긴 했지만 거래소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4%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을 해서 지수만 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는 또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고요. 생각을 해보셔도 거래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5% 올랐고 하이닉스가 4%나 올랐는데 네. 지수가 1%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만 올라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특히 그렇게 강했던 시장은 아닌 건가요? 반도체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강한 시장이었고요. 반대로 네. 바이오 위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폭락하는 시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펩트론이나 뭐 일동제약, 뭐 다른 이렇게 이런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나는 좀 힘든데라고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반대로 어제는 반도체만 떨어지고 네. 바이오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양쪽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실의 경지에 오셔야 된다. 그냥 양쪽 다 들고 계시는 게 네. 양쪽을 주도 섹터 두 개를 다 들고 계시는 게 요 두 개를 합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왔다 갔다 절대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HBM4가 내년에 엔비디아 공급이 좀 재부각됐습니다.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좀 재부각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의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실적이 좋게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좀 강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점은 HBM4 엔비디아 공급 재부가 원래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납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도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독점하던 걸 뺏어 왔으니까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삼성전자 가져갈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독점을 뺏어오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네.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하던 회사인데 그쵸. 독점을 빼앗기니까 당연히 실적이 물론 실적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독점할 때보다는 당연히 수익률, 영업이익률도 낮아질 거고요. 뭐 나눠 먹는 거니까 당연히 좀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반대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그 HBM을 납품을 못하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수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좀 더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지수는 4천을 회복을 했지나 코스닥은 주춤했다. 그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엄청 많으면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서 양시장이 다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좀 시장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앞두고 대부분 포트를 정리하고 휴가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올해 워낙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정도면 됐다. 뭐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펀드를 100% 수익을 냈는데 거기서 뭐 110% 수익 낸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그냥 여기서 확정 짓고 나는 이제 휴가를 떠난다. 특히 외국인은 뭐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게 뭐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휴가를 좀 길게 떠납니다. 다 팔고 아마 동남아시아 같은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좀 휴가를 오래 즐기겠죠. 그래서 시장에 결국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가 오르면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가 빠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퐁당퐁당한 장세가 연말에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퐁당퐁당 장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당퐁당퐁한다. 너무 지겹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슈가 오늘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돌파를 해서 거의 8개월 내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는 이런 말이라서 사실 어떤 나라의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 뭐 외교력, 정치력, 뭐 국방력 이런 걸 다 환산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환율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그 나라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좀 뭔가 좀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혹시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네. 굳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1,480원 돌파가 네. 환율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문제가 좀 되어 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환율을 거의 항상 시황 맨 마지막에 항상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이거 다음 장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급 분석부터 하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한 3억 매수했습니다. 네. 물론 아주 큰 돈이죠, 3억. 그래서 강채연 아나운서님이 오늘 3억 매수가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외국인은 거의 좀 매수도 매도도 안 하고 감망했다. 이렇게 감망만 해줘도 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개인이 4천억이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2,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요 외국인으로 잡히는 요 코스닥 요 수급은 진짜 외국인은 아닐 것 같고요. 그 CFD라 그래가지고 그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거래를 하지만 레버리지를 크게 5배나 10배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CFD라고 하는데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합니다. 그거는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래서 저는 그 슈퍼겜, 쉽게 얘기하면 슈퍼겜이죠. 슈퍼게미들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로 잡히지 않나.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런 쪽에 모르긴 몰라도 CFD, 그러니까 차익 결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괜히 좀 지금 고점에서 좀 이 사람들도 좀 수익을 확정하고 좀 도망가고 있는 게 수익을 확정하고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되는데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연초가 되면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익을 확정하고 그 잠깐 시장을 떠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슈퍼개미들이 아예 시장을 떠나는 건 주식시장을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초에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슈퍼개미들 그리고 뭐 전문 투자자들이 연초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는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슈퍼개미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뭐 바이오나 반도체가 특히 연초에 좋아요. 그래서 연초가 시장이 강하군요.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연초까지 최소한 내년 연초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 종목은 한 500개였고 거래소는 하락 종목 300개 좋았고요. 그리고 지수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이 상승 종목은 800개, 하락 종목도 한 800개 수준으로 뭐 지수만 하락했지 그렇게 또 나쁜 시장은 또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좀 종목별로 보면 개인 수급 분석인데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많이 매도를 했다. 이 얘기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반도체 종목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을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화학주입니다. 화학주인데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아니면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도 화학주거든요. 이 화학주가 은근히 요즘 조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지만 뭐 하나 좀 세컨드로 뭔가 하나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업종은 제가 뭐 신재생도 있지만 화학 섹터도 좀 눈여겨보시라 그 말씀을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알테오젠, 오름 테라퓨틱스, CMTX 이런 바이오 종목, 그다음에 휴젤, 코오롱 티슈진, 미각캠 바이오 같은 또 바이오 종목. 다 익숙한 종목이네요. 바이오 종목이 좀 수급이 좋았고요. 그리고 심텍,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원익 IPX, TLB, 반도체. 그러니까 JYP 엔터를
제외하면 수급이 좋았던 거는 바이오와 반도체다. 결국 이 두 섹터가 시장을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힌트를 요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율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 지난 여름인가요? 봄인가요? 이때 한번 1,479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네. 1,479원을 찍고 쭉 환율이 하락을 했다가 네. 다시 환율이 올라오면서 최근 11월 달에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1,479원을 다시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 또 장중에 1,48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8시 오후 8시에는 다시 1,479원으로 내려와서 1,480원을 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중에 1,4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때 연초에 1,479원이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우려가 컸겠죠. 다만 이번에 1,480원이나 79원이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네. 그게 그거기도 하고 이 처음이 아니라 11월에도 한번 찍었었고요. 12월에도 월 초에 한번 1,479원을 찍었었고 네. 오늘 한번 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고요. 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떨지만 추위가 계속되면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1,480원이나 79원이나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 자리가 15로 바뀌면 네. 그때는 한번 충격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하지만 그때도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 1,300원일 때도 뭐 환율이 높다 그랬고요. 1,400원일 때도 환율이 높다 그랬고 이번에 1,500원일 때도 환율이 높다고 할 건데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또 1,600원도 이제 1,500원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나중에 1,600원 가도 이제 1,600원을 깨니 안 깨니 막 그 얘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00원 너무 높은데요. 네, 너무 높긴 하지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 정부에서 자꾸 구두 개입도 하고 뭐 개입을 계속 한다고 하면서 1,500원은 절대 안 넘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원일 때도 그 얘기 했었고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뭐 1,400원이 높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뭐 1,500원 가까이 갔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500원을 넘길 때 한번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충격이지 그것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이 검은색 선이 환율 차트 선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까만색이 환율 차트 선인데 보시면 환율이 오르면 이거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예요. 네. 종합주가지수도 오르잖아요. 네, 같이 그래서 환율이 물론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오른다고 지수가 내릴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고 물론 또 반대로 환율이 내릴 때 주가가 오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 오른 적도 있고 오를 때 오른 적도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크게 걱정할 사항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코스피가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고 했지만 거의 걸쳐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시 21선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리고 여기 전저점 수준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3,900을 네. 깨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네. 3,500을 또 터치를 하면 여기 터치하면 끌어올리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3,900까지 가지도 않고요. 네. 4,000을 깨니까 끌어올린다. 그래서 시장이 예전엔 3,900이 바닥이었다면 지금은 4,000이 바닥이다. 뭐 나중엔 또 이제 4,100이 바닥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크리스마스 랠리도 있고 연말 랠리도 그 연초 랠리도 있으니까요. 저는 4,200을 다시 돌파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1선 위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거래소가 여기 21선을 터치하고 오늘 반등을 했다면 코스닥은 오늘 21선을 터치를 하고 여기를 지지했으니 내일은 또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니까요. 뭐 코스닥 특히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또 급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의 오늘장 복습 노트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의 오늘장 복습 노트 살펴봤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갈 때 내 종목은 어떤 전략 짜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어서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내일장 공략 특징주 3가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내일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장 흐름이 변화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가 내일 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첫 종목부터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나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을 가져왔고요. 네. 사실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네. 이미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선반영을 해서 우리나라는 먼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내일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도 내일 반도체가 이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오늘 하락했었던 바이오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을 가져왔는데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코스닥 바이오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이 25조고요.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그 에코프로 BM이 15조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25조라는 거는 나는 이제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거래소로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있느니 거래소로 넘어가서 조금 더 신분 상승을 좀 해보겠다 하면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는 거래소 이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총 25조 정도면 코스피 200 편입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특례 편입이 될 거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패시브 투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자금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을 들어올 거를 미리 예상하고 선침해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도 많이 똑똑해졌으니까 개인 투자들도 미리 좀 선침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거든요. 패시금 자금은. 내가 지금 저가에 사서 이 눈먼 패시금 자금 돈에게 비싸게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걸 노리고 예전에 2018년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갔을 때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배, 4배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전을 앞두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미리 좀 급등을 하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요즘 최근에 할로자임 특허 이슈, 할로자임이 뭐냐면 알테오젠이 그 SC 제형이라고 항암제를 정맥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당뇨병 치료제 그 주사처럼 그냥 피하 주사로 그냥 가볍게 그냥 간호사가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항암제를 맞는 그런 거를 SC 제형이라고 하거든요. 정맥 주사를 이렇게 SC 제형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할로자임이 원래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를 피해서 알테오젠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코스닥 시총
1인 25조 시총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할로자임이 자꾸 너네 우리 특허 자꾸 침해한 거 아니냐 계속 공격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음모론이긴 하지만 저만의 음모론입니다. 저는 패시브 자금이 자기가 이 알테오젠을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저번에 셀트리온처럼 2배, 3배 오른 상황에서 막 매수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할로자임 특허 이슈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거 어디까지나 제 음모론이지만 저는 나름 타당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이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 할로자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뭐 20%, 3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이 예전 저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녹색 선을 제가 수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할로자임 이슈로 주가는 급락시켰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개인들을 팔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뭐 차트도 바닥이니까요. 너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알테오젠 주주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하기에도 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 제가 오늘 알테오젠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이오 테마 중에 좀 어떤 종목 전략 세워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 저점이라고 하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테마 원전인데 원전이 좀 좋은 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는 또 어떤 가능성 보고 원전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게 사실 요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원전에 호재가 자꾸 나오고 네,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뭐 튀르키예에서 큰 뭐 10조짜리인가 뭐 수출이 날 수 있다. 60조짜리였나요? 10조짜리였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체코 원전은 또 오늘 또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는 또 한국 돈으로 원전부터 건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 원전 관련한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또 SMR도 요즘 핫하죠. SMR도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는 호재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가 안 올라. 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면서 지쳐가지고 팔게 되실 거예요. 팔게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은 주가가 행보하는 와중에 이 좋은 뉴스 날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지쳐서 팔고 있지만 계속 매집을 한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 95,000원 정고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도 워낙 두산 이런 원전 이야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자리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재 원전에서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에서 계속 좋은 수주가 나오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수주를 공시하고 앞으로 원전주의 상향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특징주는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주가가 로봇 좀 빠진 것 같던데 어떤 좋은 소식이 로봇에서도 또 있었을까요? 로봇이 네. 현대오토면 로봇 관련주기도 하지만 네. 그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아. 원래는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네. 근데 요게 로봇도 좀 어떻게 보면 하고 있어서 로봇 네. 관련주로 엮였는데 네. 최근에 로봇이 핫하잖아요. 뭐 두산 로보티스, 로보티즈, 뭐 클로버 많이 핫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 또 조정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그럴 때 사야죠.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얘가 로봇도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도 담당을 해요. 근데 요즘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로봇 택시 성공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잖아요. 딱 한국의 테슬라가 아닌가 보시면 로봇 택시 자율주행.
한국의 테슬라가 아닌가 싶은 종목이 바로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를 하면 아마 현대 오토웨버도 같이 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뭐 미래 성장성만 가지고 뭐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이 아니라 최대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이제 예상을 잘못 놓은 것 같고요. 최대 실적인 상황에서 성장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뭐 차트만 보시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11월 달에 주가가 급등시키면서 거래 상당히 많이 실었고 또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를 확 죽였었죠. 죽였다가 이제 개인들이 지쳐 이제 떨어져 나가면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킵니다. 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락과 행보는 길고 지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팔면 다시 살 생각을 정신을 차리기 전에 갑자기 급등시켜 버립니다. 천천히 오르면 사람들이 판 거를 후회하고 다시 살까봐 이 세력들은 정신 못 차리게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잠깐 며칠 안 본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죠. 급등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데 또 거래를 죽였습니다. 거래를 죽이면서 아마 며칠 더 행보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내일 당장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며칠 이때처럼 행보를 하겠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다가 뭐 급등하는 거를 뭐 순간 캐치하고 매수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지금 조금 물려 있어도 된다 뭐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물려가지고 급등할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현대오토웨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테마 현대 오토웨버가 마지막 특징주였고요. 본부장님께서 특징주 단기적 관점으로 보고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 장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과외방에 들어오면 만나실 수 있는 히든 종목이고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종목만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받아가셔야 하는 이유 상승률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정말 본부장님께서 애정하시는 종목이고요. 저희 첫 방송 종목이었고요. 73%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지 한 달 지나갔거든요. 인벤티지랩은 지금 하락장일 때도 시초가 근처로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히든 종목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SC, 케어젠 역시 각각 57.6%, 37.3%로 상승률 오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하락장에서 두 종목 다 빨간불 켰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11% 상승률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큐로셀도 6%에서 상승률 8%로 돌파했습니다. SK 이토닉스는 소개해드린 지 8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희. 그런데 11% 상승률 보시면 공략해주시는 종목 너무 길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두 자릿수 상승률 낼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근데 히든 종목 중에서 내공 노트 지금 시초가 아래로 내려간 종목이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나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건가? 지금 믿어도 되는 건가? 좀 갈팡질팡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오늘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기존 종목 중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예전에 제가 케어젠 그 설명을 하면서 아마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거라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언제 다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탈모인들 입장에서는 탈모를 좀 해결을 해주면 진짜 노벨 평화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케어젠이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마지막에 써놨어요. 탈모 치료제 2026년에 개발할 것이다. 요게 하나의 빨간 글씨로 예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했는데 사실 케어젠 하면 원래는
케어젠 하면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 하면은 케어젠 종목이었거든요. 케어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탈모 치료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핫할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케어젠은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탈모 치료제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갔다면 요즘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었고 그때 11월 30일 날 임상 결과가 나오니까 그 전에 매도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때 수익이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전에 매도하세요 하면서 많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때 임상 발표를 하니까 요때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 하고 대부분 다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요때. 하지만 다시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점으로 와서 61선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주식인데 다시 61선에 다시 내려왔고요.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얘기를 했는데 케어젠은 원래는 얘가 탈모 치료제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가 비만 치료제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 또 부각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케어젠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던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다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고민 한번 본부장님과 함께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들어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남겨주셔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하게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과외방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다양한 주식 혜택들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종목 고민 상담을 상담을 할 시간인데요. 저희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하단 QR코드 찍으시고 과외방 들어오셔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5547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삼성전자시고요. 매수가 78,7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갈까요? 저 수익 실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삼성전자 매도 시기 언제쯤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아마 최근 11월 달, 12월 달 네.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아마 그 수익 실현을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2달 엄청 올랐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힘을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일봉으로 보면 뭐 매일 보시면 막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니까 좀 지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수급도 괜찮고요. 수급도 괜찮고 월봉으로 보시면요. 월봉으로 보시면 긴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한 겁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시려나요? 네. 자, 여기 다시 보여줄게요. 이 긴 박스권을 몇 년간의 박스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10만 전자였다가 뭐 5만 전자 됐다고 놀림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10만 전자를 돌파를 하고 최근에 겨우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니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왜 끝나지 않냐면 예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한 2~3배 올랐고요. 이때도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또 강한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본부장님께서 반도체 앞으로 좀 더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0555번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코난 테크놀로지시고요.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지금 손실 중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하락했는데 어떻게 매도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이 회사가 그 LLM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네. 얘기하면 챗 GTP나 아니면은 그 뭐죠 제미나이 같은 거를 만드는 한국형 뭐 제미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상품명이 구버인가 그럴 겁니다. 구버. 네. 구글이 아니라 구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그 챗 GPT 같은 게 발음이 안 돼. 우리나라에 그럼 제미나이 같은 종목이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버린 AI라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술을 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 GTP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걸 사용하다 보면 너무 획기적인 거라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은 됩니다. 만약에 따라간다면 진짜 만약에 따라간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따라갈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물론 뭐 제가 이 회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정 이런 관련 거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또 다시 언젠가 또 소버린 AI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기보다는 참 이렇게 2만 원, 지금 2만 원이죠. 2만 원을 조금 이탈을 하시게 되면 손절 라인을 잡고 반대로 좀 소버린 AI가 다시 좀 부각이 받아서 올라가면 본전 수준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27,500원 정도 그런 수준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마침 어제 강남역을 좀 걸었었는데요. 마침 거기 코난 테크놀로지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강남역에 있고 또 뭐 좀 그 이런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우리나라 그 AI 관련하는 사람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또 무시를 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지만 어쨌든 제 큰 관점에서는 제미나이랑 쪽을 좀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안 좋게 좀 비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셨는데요. 27,500원 손절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못다한 이야기나 궁금하신 분은 저희 무료 과외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져오시는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화학주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바이오가 양대 산맥이에요. 네. 얘네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소개드리는 화학주를 매수하라는 거지 화학주를 주력으로 가져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는 하반기에 좀 이 회사가 만드는 화학 제품의 제품 가격이 좀 인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 매출이익이 좀 최대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어요. 매년 2%에서 3% 정도 배당을 하고 있어서 배당주로도 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계속 석유화학을 좀 구조조정을 하는 강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원래도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뭐 당연하죠. 경쟁하던 회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회사를 정리를 하고 M&A를 해서 합쳐버리게 되면 경쟁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이 회사 주주들 정말 멀미날 것 같아요. 뭐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했다. 이게 일봉입니다. 월봉도 아니고 일봉인데 급락했다.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엄청 타고 있죠. 엄청 타고 있는데 요즘 보시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때 좀 어지럽게 했지만 요즘 지금쯤이면 다시 떨어졌을 타이밍인데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때 추세가 바뀌었다. 이때 괜히 흔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 입장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든 거지 뭐 심심해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흔든 게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 입장에서는 떨구고 싶구나 개인들을. 그 얘기는 반대로 주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격하게 떨구는 거죠. 그 얘기는 저는 지금은 이제 떨어졌어야 될 때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흔드는 게 끝났다. 흔드는 게 끝났고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좀 더 긍정적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서 15,000원에서 한 20만 원 넘게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던 적도 있고요. 제가 대한유화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화학주는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주 저리 가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거의 8배인가 올랐을 거고요. 이때 최근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거의 5배 정도 이게 1년 만에 5배가 오른 겁니다. 화학주는 또 올라갈 때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이 미친 듯이 털었죠. 털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는 갈 때가 됐으니까 무리해 가면서 좀 개인들을 털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또 강한 바닥권입니다. 큰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물려도 크게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닥대 가져가셔가지고 고점까지 한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화학 테마고요. 화학 테마는 정말 실적이 좋아질 때 바이오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화학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무료 과외방에서 종목명과 자세한 포트폴리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참 투자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